한운 시스템 유증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가지고는 제가 HTS를 켰고요. 일단 한운 시스템 보시면은 재무구조 개선 계획이라 해가지고는 2025년 9월 23일 임시주총을 통해서 정관 변경 건이 승인이 되면은 이사의 결의를 통해서 유상 증자를 확정을 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트 공시를 보면은 한운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발행 주식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6억 7,800만 주 이상이 되는데 여기에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가 10억 주거든요. 제가 조단위 유증을 걱정하는 이유는 발행된 주식수에서 1대 0.5만 해도 10억 주가 넘어가기 때문에 정관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 1대 0.5로 유증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 10억 주가 넘어가기 때문에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총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정관 변경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 유증 금액은 1조 조 단위가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동향을 보시면은 기관들 중에서 금융투자와 사모펀드 그리고 기타 법인에서 물량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 말인즉슨 일단은 사모펀드 하면은 한운 시스템의 최대 주주였던 한앤코가 사모펀드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유증가를 누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 정보에서 보시면은 지분 현황에서 보시면은 한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유동 주식수가 23.58%로 그렇게 유동 주식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최대 주주 지분이 많기 때문에 많지 않은 그런 상태고요. 이 유동 주식수 23.58% 중에서 우리 개인 주주들이 보유한 건 강성주주 5%에 플러스 2.47% 해가지고 총 7.47%가 우리 개인 보유 물량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일단 10% 이상 주주에 여전히 한앤코에서 21.63%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 유정에 적극적인 동참을 하기 위해서 사모펀드에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관여를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금융투자, 사모펀드 이 세 곳에서 유정가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공매도 때문에 공매도 지난 목요일 날 공매도가 320만 주나 320만 주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대차 수량을 보시면은 지난 목요일 날 공매도가 320만 주나 나왔다 보니까 공매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대차 수량이 지난 목요일 날 480만 주가 대차됐다는 부분이거든요. 이 공매도 입장에서 보면은 이 유상증자라는 건 자기네들이 최대한 싼 값에 대차 상환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이런 포지션을 만든 것 같고요. 일단은 공매도는 그래도 양날의 칼날이기 때문에 일단 대차를 했다 해서 무조건 공매도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는 하지만은 일단 지금 포지션은 일단은 최대한 유증가를 낮추기 위한 그런 포지션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한국타이어에서 이 한운 시스템 인수한다는 전격적인 인수 공시 나오고 나서 공매도가 공매도 금액이 930억까지도 간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25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624억 정도 되거든요. 공매도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피크에 비하면 300억이나 적은 그런 상태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공매도는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양날의 칼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저는 단 한 주도 매도하지 않았고요. 일단은 이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신용잔고가 0.40%밖에 안 되거든요. 신용잔고가 그렇게 신용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그렇게 막 많지 않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신용 때문에 뭐 반대 매매가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이런 다행히 없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에 신용이 크게 뭐 좌지우지하는 그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온시스템을 단 한 주도 매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기업 정보에서 연간 실적으로 보시면은 2026년도에는 이 영업이익이 2618억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573억으로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시작되는 그런 해이고요. 2027년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3670억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1437억으로 실적이 껑충 뛰어오르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단 한 주도 매도를 하지 않았고요. 일단 턴어라운드를 앞둔 그런 시점에서 대규모 유정 검토라는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황당하기는 한데요. 일단은 유정을 하게 된다면은 저는 당연히 유정에 참여할 생각입니다. 유정 규모가 1조 단위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개인 주주들은 7.47% 지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이 유정에 참여하는 거는 거의 700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나머지 9,300억이 대주주한테 최대주주랑 그리고 한행코랑 기타 유상 증자를 추진하는 그들의 몫이기 때문에 3자 배정이 아닌 주주 배정을 하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지분을 독식하지 않는다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주 배정을 선택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미미한 지분으로 들러리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요. 일단은 콩고물 수준의 적선 같은 그러겠다. 니네들도 참여시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턴어라운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너무 유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도 말고요. 그렇다고 보유 지분을 홀라당 매도하지도 말고요. 일단은 저는 계속 보유하면서 유정도 참여하고 한온시스템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릴 생각입니다. 대기업 집단 중에 비슷한 유상증자 사례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근데 시가총액이 한온시스템이랑 비슷한 종목은 못 찾았고요. 일단 최근에 유상증자를 했던 삼성 SDI 같은 경우 물론 뭐 시가총액이랑은 굉장히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한 건 똑같거든요. 차트로 보시면은 3월 14일 날 주주 배정 유정 발표하고는 충격파가 큰 건 아니었고요. 장중에 7.21%까지 뭐 급락빔을 맞기는 맞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회복력 보세요. 삼성 SDI가 신주 상장일이 6월 13일이었거든요. 그럼 차트로 보시면은 6월 13일 날 신주 상장되고 나서 뭐 행보 기간은 거쳤지만은 이 회복력 보세요. 금방 반등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유상증자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제가 신주 상장하기 3거래일 전부터 물량을 받으면 좋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신주 상장하기 2, 3일 전에 물량을 받았다면은 지금 벌써 저점에서 38%나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대기업 집단에서의 유상증자는 저는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총액이랑은 여전히 다르기는 하지만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주주 배정 유상증자 주주 배정 유증을 했고요.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는 일반 공모를 한 건 똑같거든요. 물론 시가총액에서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은 일단 조단위 유상증자를 한 사례고요. 일단 차트로 보시면은 이때 5월 13일 날 유상증자 발표하고는 9.60%까지 장중에 내려갔었고요. 그렇게 하고는 행보하고는 권리락 맞고는 계속 이 21선 안 깨고 쭉 올렸거든요. 그리고 8월 8일 날 최근에 신주가 상장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한원시스템 같은 경우 물론 이 유증김을 맞기는 맞았지만은 이 가격에서는 절대로 흔들리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봉 월봉 보세요. 이거 완전히 신저가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흔들릴 필요 없고 유상증자가 이루어진다면은 유정 받고요. 그렇게 하고는 유정에 참여를 못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신주 상장하기 전에 2, 3일 전에 2, 3일 전부터 물량을 모아가면은 충분히 저는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저는 비중도 굉장히 47%로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도 받을 거고요. 그렇게 하고는 평단을 낮추고 싶다면은 더 추가로 매수를 하고 싶다면은 저도 신주 상장하기 전 무렵에 그때 돼가지고는 일봉상 61선 아래에 제 평단을 만들어 놓고는 익절을 기다릴 생각이고요. 일단 저는 이 한원시스템 같은 경우는 2027년 2월 한행코가 한행코 풋옵션 엑시트 할 때 저는 같이 엑시트를 할 그럴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장투로 가져가기 위해서 한원시스템을 매수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생각은 그렇고요. 또 모르죠. 갑자기 얘가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든지 하면은 물량을 축소했다가 다시 모았다가 반복 패턴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일단 그건 주가의 방향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예상으로는 2027년 2월까지는 보유를 할 생각입니다. 일단 유상증자를 받으려면은 자금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8월 14일 날 이 CR홀딩스와 조선내화에서 220만원 정도 배당금이 추가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올해 배당금은 현재 655만원 정도 확보가 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정 참여하기에는 터무니없는 너무나 약수한 금액이지만은 기간이 좀 있으니까 일단 차분하게 자금 계획을 세워볼 생각입니다. 한원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유정 아니라 유정 하랩이라도 전혀 쫄 필요가 없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월 19일 날 이 공매도 대차 상황 보시면은 1380만 주 대차해 놓고는 공매도 나온 거는 실제적으로 공매도 나온 거는 12만 5340주였고요. 대차 상환이 22,115주 대차 상환이 됐고요.
대차가 된 수량은 76만 주 정도 되는데요. 이건 대차했다 해가지고는 공매도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뭐 쏟아지면은 또 누군가는 받겠죠. 한운시스템 키움 창구에서 단 4주로 이 하한가를 보냈거든요. 이 한운시스템에서 제일 문제되는 건 뭐 기관 외국인들이 아니라 이 키움 미래창구에서의 단타 때문에 굉장히 많이 주가가 못 올라가는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 하한가 맞는 바람에 차트 왜곡도 굉장히 심해져 버렸는데요. 여기가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입니다. 개인의 적은 개인이었습니다. 키움 창구를 통한 단 4주로 하한가를 보냈습니다. 넥스트레이드의 문제점이 단주로 하한가도 보낼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볼 때마다 실망스럽고요. 넥스트레이드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4주로 눌러놓고는 뭐하러 자전거래 하면서 이렇게 9,321주나 이렇게 받아가는 건지 참 아이러니하죠. 단 4주로 하한가 보냈던 개인이 오늘 이 투자자 동향 보면은 개인이 259만 4,131주 매도했고요. 그걸 기관 외국인들이 다 받았거든요. 금투, 투신, 연기금 물량이 지금 좀 공격적으로 연기금에서 들어오거든요. 2월 26일 이 고점에 받은 게 연기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금에서 복수하러 들어오는 것 같죠. 4815까지 단기간에 4,815원까지 바라봐도 되나요? 제발 4,815원 이 52주 신고가까지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운시스템 투자자 평균 보시면은 개인이 3,428원, 외국인이 3,474원, 기관이 3,449원, 프로그램이 3,474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한 달 이내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수익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5년 8월 22일 공매도는 40만 1,659주가 나왔고요. 일단 거래량 대비 3.97%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고요. 대차 수량은 뭐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천천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 한운시스템 한행코 지분 남아있는 한행코 지분 이 5,200원 풋옵션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 5,200원이라는 이 금액은 2027년 1월 11일에서 2027년 2월 11일까지 1개월 동안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걸 부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최소한 5,200원을 얘기하는 거지. 한운시스템이 지금처럼만 턴어라운드가 된다면은 이 2027년 1월에서 2월 사이에는 주가가 지금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9,000원대는 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한운시스템 이 기업 정보에서 보시면은 연간으로 보시면은 최근에 이 영업이익이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보시면은 2026년도에 영업이익이 2,896억에 당기순이익이 771억으로 또 상향 조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2027년도에는 영업이익이 3,988억에 당기순이익이 1,829억이기 때문에 굳이 한행코에서 5,200원에 풋옵션을 행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5,200원, 그러니까 최소한 5,200원이라는 거지, 주가가 지금 차트로 보시면은 오늘 현재 종가가 3,675원이잖아요.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풋옵션 행사할 2027년이 되면은 턴어라운드가 되고 영업이익이 거의 4천억 정도 된다면은
최소한 주가는 8, 9천 원, 9천 원대 여기 주봉으로 224주선 이 정도까지는 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200원의 행사를 하면은 한국 타이어에서 그걸 인수할 수 있는 자금이 되냐,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국 타이어 입장에서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게요. 5,200원에 인수 안 해도 되거든요. 어차피 한국 타이어는 이 기업 정보에서 지분 현황에서 보시면은 어차피 한국 타이어는 54.77%,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한행코 지분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가를 부양을 시켜가지고는 시장에 출회되게 하지, 한행코가 5,200원에 풋옵션을 행사를 하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오늘도 보시면은 금융투자랑 연기금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연기금에서는 5% 이상 지분 공시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유정 포함해서 5% 지분 공시가 나오게 될지, 지금 흐름상으로 본다면은 연기금에서는 5% 이상 지분 공시는 나오는 게 아마 수순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공매도 대차 상황 보시면은 대차 수량은 굉장히, 오늘도 대차가 100만 주 대차가 됐잖아요. 그렇지만은 대차 상한도 보세요. 대차 상한은 137만 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차했다 해가지고 그게 꼭 공매도로 연결되는 게 공식이 아니고, 대차해가지고는 바로 대차 상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공매도 때문에 걱정하는 것도 저는 기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신용거래로 이렇게 8월 19일 날 81만 주 이런 신용거래 들어왔던 게, 이게 다 키움에서 키움 미래창구를 통해서 단타 들어오는 게 자기네들 돈도 아니에요. 그냥 신용으로 들어왔다가 단타 치고 나오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키움 미래창구에서 제발 깐죽거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일단 투자자 평균 보시면은 개인이 1개월 동안 660만 주를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그걸 다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은 개인이 받는 것보다는 기관 외국인이 매수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주가의 방향에 상방으로 갈 확률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너무 하루하루 연연하게 일희 하지 마시고, 일단은 한원시스템 같은 경우는 장투로 가져가면은 일단 크게 익절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2027년도 되면은 최소한 이 224주선 8,544원 여기는 돌파가 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면서 이 한원시스템이 꼭 성장을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 자동차 섹터에서 수소차랑 전기차 쪽이 주가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이유는 이 전기차 섹터, 전기차 보조금이 상향 조정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향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전기차 보조금 상향되는 부분도 그렇고, 일단은 모든 게 한원시스템의 유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한원시스템의 성장성을 저는 믿습니다. 이 한원시스템 8월 29일 날 공매도 대차 수량 보시면은 대차는 26만 8천 주 정도 대차가 되었고요. 공매도로 나온 건 14만 7천 주, 대차 상환이 된 거는 13만 1천 주 정도 대차 상환이 됐거든요. 100만 주, 200만 주 대차 상환을 하다가 분위기가 관망하는 분위기로 바뀐 것 같죠.
아무래도 9월에 유증이라는 빅 이슈가 있다 보니까 간망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연속으로 5일 동안 계속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은 투자자들 보면은 우리 개인들이 680만 주나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건 기관 외국인 이 프로그램이 장악을 한 상태고요. 아무리 키움 미래창고에서 더티하게 잦은 거래니 뭐 아래 호가로 이렇게 뭐 누른다고 개인이 누른다고 뭐 그게 눌러지겠습니까? 이 키움창고 보시면은 계속 8월 14일 날 급락 나왔을 때 매수하고는 계속 매도 물량이 나왔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개인이 깐죽거린다고 해서 가야 될 자리에서 안 가지도 않을 거고요. 제가 볼 때는 한운시스템에서 봐야 될 거는 기업 정보에서 강력한 턴어라운드가 시작된다는 거. 또 영업이익이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2026년도에는 영업이익이 2,892억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715억으로 흑자 전환이 되고요. 2027년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4,057억에 당기순이익이 1,824억으로 한 번 더 강력한 턴어라운드가 되고요. 이 예상치는 유정하기 전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거고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2027년도에 224.48%로 200%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상 증자를 규모는 알 수 없지만은 유정을 하게 된다면은 부채 비율 200% 안쪽으로 굉장히 재무 구조가 탄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행코 지분 21%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에 나온 2025년 8월 25일 기사인데요.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행코 지분은 풋옵션 5,200원은 최소 5,200원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된 거고요. 한행코의 21% 풋옵션 지분에 대해서 사측 입장은 회사 측은 한운시스템 턴어라운드를 통해서 풋옵션 가격보다 높게 주가를 형성된 후 최종 논의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부분이랑 일맥상통하는 게 2027년도에는 영업이익 4,057억으로 강력한 턴어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결코 5,200원에 풋옵션을 행사할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5,200원보다 훨씬 더 높이 형성돼 있을 거고, 한행코 입장에서는 물론 뭐 엑시트를 하고 싶을 거고, 21%의 지분이 시장에 풀리면은 좀 더 거래는 활성화되고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긍정적인 걸 찾자면은 코스피 우울한 가을 해가지고는 그렇지만은 이곳에 희망이 있다 솟아날 종목은이라는 기사가 올라왔고요. 거기에 보면은 3분기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전망치 눈높이가 낮아진 가운데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는 업종과 종목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종목의 1위로 보시면은 개별 기업별로는 한운시스템, 카카오페이, APR 등등등 실적 전망치가 상승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운시스템 같은 경우는 강력한 턴어라운드를 앞두고 있다. 저는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1개월 동안 680만 주나 매도를 한 상태고요. 개인이 상상하는 건 이렇게 박스권 매매로 눌러가지고 담고 또 단타 치고 뭐 그런 걸 꿈꾸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자리는 아직까지 여전히 뭐 신저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게시판에 보시면은 로비 수준에서 이 한운 시스템을 매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증에 참여하게 되면은 또 평단을 더 낮추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고요.
제가 뭐 야금야금 매도를 했다 어쩐다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단 한 주도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수익권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랬는데도 두 번의 익절 기회를 살짝 놓쳤고요. 놓쳤다기보다는 그냥 매도하고 싶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한운시스템 물론 비중이 많으니까 비중 조절은 조금씩 하겠지만은 그래도 장기로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구독자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이 한운시스템 같은 경우는 임시주총이 2025년 9월 23일 10시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요. 유상증자 규모가 얼마나 될지 그게 제일 관건이고 제일 궁금한 부분이고 그렇긴 하지만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운시스템 공매도 대차 상황을 보시면은 250일 기준으로 해서 거래량 대비 뭐 5.45% 비율의 공매도 수량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23일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보니까 2거래일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공매도 비중은 10%, 38%, 18%, 29% 이제 9월 22일이 가중산술 평균 일주일 가중산술 평균의 마지막 날이면서 기산일 가중산술 평균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비중이 거래량 대비 공매도 비중이 뭐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지만은 보셔야 될 건 거래량이 많지 않았다는 거. 거래량이 뭐 100만 주 선을 유지를 하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한운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유정 규모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운시스템 신용거래 일자별로 보시면은 신용 잔고율은 0.36% 밖에 되지 않기는 하지만은 이 최근에 보란듯이 공매도와 함께 이 신용 잔고율이 올라갔거든요. 그건 다 가중산술 평균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액션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헐리우드 액션 같은 거죠. 얘는 이렇게 신용 잔고율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어필을 하고 싶은데 실상은 잔고율은 0.36% 밖에 안 된다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이 신용 잔고율이 그래도 0.36% 밖에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저는 한운시스템 단 한 주도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매도할 수가 없는 거죠. 매도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매도할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자리는 그래도 신저가 수준이고 유증이 마무리되고 하면은 재무가 좀 더 튼튼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꿈을 가지고 계속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유증 규모가 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유증 참여를 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한행코에서 참여를 하느냐 마느냐 그 부분이 또 다른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 한행코 같은 경우는 한운시스템 지금 현재 21.63% 지분이 남아 있는데 이 잔여 지분의 40%까지 5,200원 풋옵션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총 5,871만 8천주 한도 내에서 5,200원에 풋옵션이 걸려 있기 때문에 유증 규모에 따라서 지분이 희석이 되면은 이 주당 5,200원에 대한 풋옵션 가격도 조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한행코에서 참여를 하느냐 마느냐 그게 제일 궁금하기는 합니다. 5,200원 풋옵션 가격에 지난 금요일 종가 3,315원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주당 1,885원의 차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곱하기 5,871만 8천주를 하면은
5,200원에 풋옵션 행사 시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1,106억이잖아요. 어차피 한행코 입장에서는 나는 1,100억 풋옵션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유정으로 희석이 된다 하더라도 뭐 한 200억, 2, 300억 정도 여기에서 빠져서 700억, 800억만 차익 실현해도 돼 하면서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기는 있지만은 1년 6개월만 참으면 되기 때문에 뭐 저라면은 참여를 할 것 같은데요. 뭐 한행코의 생각은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투자자들 보면은 최근에 우리 개인들이 이 가중산술 평균 기간에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신용으로도 많이 들어왔고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이 연기금에서는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막 힘이 되고요. 유정이 마무리되고 나면은 연기금에서 5% 지분 공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을 저는 아직 못 버리고 있습니다. 한운시스템 투자자 평균 보시면은 개인이 3,582원, 외국인이 3,594원, 기관이 3,581원, 프로그램이 3,593원이고요. 한운시스템이 9천억 유상증자를 주주 배정 유정을 단행을 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대부분의 주주님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이라는 거거든요. 한운시스템 같은 경우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은 2025년 9월 24일부터 해가지고는 2025년 12월 6일 신주 발행가가 확정되는 그날까지가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이거든요. 자본시장법 208조에서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란 특정 기간 동안 해당 주식에 대한 공매도, 차입 또는 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그 기간 동안 해당 종목의 신주 청약 투자자 모집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기간 안에 공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마지막 공매도 이후에 일정 수량 이상을 매수하는 것, 공매도를 한 것 이상으로 다시 매수를 해야만 예외적으로 청약이 가능하게끔 그 규정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운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국타이어에서 54.77% 보유하고 있고요. 한행코에서 21.63%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유동 물량은 23.58%인데요. 여기에서 국민연금의 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동되는 주식수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로 연결이 되면은 다시 회수를 해야만 유상증자에 청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다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동안에 공매도가 나왔다가 유동 물량이 워낙 없기 때문에 제대로 회수가 되지 않은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도 마구잡이로 대놓고 공매도를 하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운시스템이 2025년 9월 24일부터 12월 16일까지 공매도가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대차 수량이 뭐 490만 주, 310만 주 이렇게 대차 수량이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공매도가 나온 건 9월 24일 날 162주, 뭐 25일에는 5만 1000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7만 288주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예전처럼 공매도 뭐 대차 수량 막 보여주면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 공매도 때문에 뭐 걱정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신용 잔고 때문에 뭐 신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어쩐다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운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뭐
공매도 대차 수량도 늘어나면서 신용 잔고도 늘어나고 있다, 어쩐다 하는 느슨해 뜨는 그런 불안감 조성하는 그런 분들이 생길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이 잔고율이 0.36, 앞 영상을 만들었을 때가 0.36밖에 안 될 때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0.36%라는 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지금 현재 오늘 건 아직 9월 26일 현재 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마지막 자료가 나온 9월 25일 같은 경우 마지막 자료에서도 0.39%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우시스템 같은 경우는 신용잔고도 그렇게 높은 편 아니거든요. 0.39% 정도가 높다고 얘기하는 분이 좀 이상한 거고, 전혀 신용잔고율은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 보면은 오늘 연기금에서 다시 매수가 들어왔고요. 일단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기는 하는데,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에는 외국인이든 아니든 제대로 회수를 하지 못하면은 신주 인수권이 있다 하더라도 청약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공매도 자체를 수행할 수는 있지만은 공매도를 수행하고 커버하지 않으면은 공매도 잔고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신주인수권 증서가 있어도 유상증자 청약에 불가하다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우시스템 같은 경우는 유동 물량이 굉장히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회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그게 잘 안 통할 수 있다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들도 크게 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수 관계인인 한국타이어에서 유증 참여를 시사를 했기 때문에 유증은 아마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분 구조상 한우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나올 물량이 없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저도 뭐 너무 크게 걱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3개월, 최소한 3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는, 그게 기회비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울 뿐이고요. 우리 사주 조합원 우선 배정률 20%로 돌린 건 아마 한행코의 참여 여부 때문에 이렇게 20%를 돌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일단 저는 유정 참여를 하기 위해서 자금 확보에 나섰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우시스템을 계속 강홀딩을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2026년에 영업이익 2,870억, 2027년도에는 3,995억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턴어라운드가 된다는 그 부분 때문에 저는 강홀딩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유정이 잘 마무리가 되면은 부채 비율이 219%까지 낮아진다고 하니까 성장 속도는 더 빨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까지는 부채 비율이 2027년도에 220.44%였거든요. 그랬는데 현재 유정이 마무리가 되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부채 비율이 219.89%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우시스템이 조금씩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는 그런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시스템 유정자금 때문에 제가 이 고배당주인 이 조선내화를 보시면은
매도를 했습니다. 일부만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유정 자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조선내화 같은 경우는 현금 배당 6.47%로 연간 1000원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배당 하나는 정말 잘 주는 그런 기업인데 눈물을 머금고 일단은 일부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원 시스템즈를 저는 52주 신저가라 가지고는 동원 시스템즈를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국 CM을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유정 공시만 나오면은 불확실성이 해소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불확실성이 생겼고요. 일단은 유정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때까지는 뭐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보시면은 저는 단 한 주도 매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원 시스템 공매도 대차 상황 보고 있는데요. 청약이 금지된 공매도 거래 기간이 9월 24일부터 12월 16일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 목요일 날 어제 대차 상환이 또 180만 주나 대차 상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청약이 금지된 공매도 거래 기간 안에는 대차 수량이 많아진다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 대차 상환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이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원 시스템 투자자들 보면은 10월 2일 날 여기 금융투자에서 많이 들어왔거든요. 44만 주가 들어왔는데 금투에서는 8월 14일 급락 이후에 다시 물량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투랑 연기금에서 다시 들어오기는 했는데요. 일단 우리 개인 물량이 많이 나오고 기관 외국인들이 받으면서 12월 16일 최종 발행가가 정해질 때까지의 주가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최종 발행가가 확정 발행가가 2,590원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한 번에 유정으로 잘 마무리해서 턴어라운드가 정상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물론 주당 유정가가 낮으면은 유정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더 좋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주주 입장이지만 최종 발행가가 2,590원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확정 발행가는 1차 발행가와 2차 발행가 중에서 낮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 발행가가 지금 추세대로라면은 3,000원 선을 유지를 하는 것 같으면은 확정 발행가는 2,590원으로 확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신용거래 일자별로 보시면은 신용거래가 다시 0.36%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 부분은 걱정을 전혀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 공매도가 이 대차 상환이 꾸준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차 상환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250일 기준으로 해서 대차 수량이 8천만 주, 현재 대차 상환된 게 4,738만 5,342주거든요. 그러니까 대차는 했지만은 공매도가 되지 않은 수량이랑 현재 공매도가 되어 있는 2,300만 주랑 합치면은 3,280만 주가 대차 상환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13일이 권리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일까지는 대차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권리 확보, 유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대차 상환이 꾸준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피셜일 수도 있다고요. 일단은 지켜봐야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권리 확보를 위해서 대차 상환은 들어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루였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성투하시기 바랍니다.